예, 챕터 2는 OS의 구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OS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OS를 어떻게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겠느냐,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하겠는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O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제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저희 우리 원래 책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요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PI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API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O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냐? 우리가 OS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시스템 콜을 쓴다고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OS가 우리가 뭐 많은 경우에 우리라는 건 이제 개발자들이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예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자기가 직접 뭔가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도요. 별로 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OS에 요청을 하고 OS에서 실행을 한다면 그 결과를 돌려받는 건데 OS에 이제 그 요청을 하는 방법이 이제 시스템 콜을 이제 호출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자, OS의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그림을 보고 하나씩 이제 여기에 나오는 프로그램 익스큐션, IO, 오퍼레이션 이런 거 또 시스템 콜, 그다음에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의 세 가지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처음에 제일 쉬운 거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사용할 때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다 뭐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요즘 뭐 그런 말 자체도 안 하죠. 뭐 너무 컴퓨터 쓸 때 마우스하고 그 뭐 이런 걸 쓰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합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고요. 요즘은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타치 스크린을 쓰고 있는 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건 말고 우리가 또 특히 서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래픽 근데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리합니다. 편리는 한데 편리한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여러 가지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CPU하고 메모리 리소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버는 뭐 예를 들어서 뭐웹 서버, 뭐 각종 DB 서버 이런 서버는 사람이 그렇게 붙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기계들이 바로 앞에서요. 이렇게 작업한 것들이 아니라 원격으로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한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실제로 돌아갈 때는 그런 식의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주 단순히 옛날 저 우리 시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더미 터미널에 옛날 방식으로 서버를 사용할 때 그 뭐 24 그 라인에 리스펠 라인에 80 칼럼이 되는 그 더미 터미널 멍청한 터미널에 키보드하고 화면만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를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라인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달러라는 프롬프트나 또는 이렇게 뭐 꺽쇠나 이런 프롬프트가 있을 때 여기서 얘가 명령을 치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 이 프롬프트 바로 다음에 이제 커맨드를 치기 때문에 이제 그 커맨드 라인에서 치는 인터페이스다라고 해서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그 OS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익스큐션 이건 뭐 거의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 못 시켜보는 사람이 없겠어요. 마우스 더블 클릭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뭐 저기 뭐야 프로그램 그 경로를 이름을 치고 여기 CLI 같으면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같으면 마우스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같으면 여기서 이제 명령을 치고 엔터를 치면 그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하드 디스크 상에 있는 바이너리 프로그램 이미지가 또는 이제 USB나 SSD에 있는 메모리로 로드를 하고 실행을 하고 다 실행을 했으면 이제 종료를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메모리를 내놓고 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 익스큐션이 되고요. IO 오퍼레이션은 12장에 다 나오는 것처럼
뭐 IO가 뭐 하드 디스크나 이런 것들 같으면 특히 이제 파일까지도 연계가 되는데 다 밤에 다시 파일이 나오는데 이 두 개는 이제 서로 좀 약간 물려 있는 것도 있죠. 키보드나 마우스 같으면은 그냥 IO만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제 스토리지성이 IO 디바이스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 하드 디스크나 SSD나 USB 이런 거는 이제 또 IO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파일 시스템까지도 이제 구축을 해서 우리가 다 그 유니폼 인터페이스죠. 하드 디스크나 SSD나 USB나 다 다른 종류의 IO 디바이스를 하는 스토리지인데 세컨드리 스토리지인데 우리는 그걸 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파일 시스템을 이제 제공하는 거 이것도 다 OS의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요즘 통신이 그 안 되는 그런 컴퓨터 OS가 어디 있겠어요. 네트워크 이제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디텍션 항상 사람들은 실수로 에러를 내기도 하고 일부러 고의로 이제 약간 이제 적절하지 못하게 해킹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막아야 되는 역할이 OS의 역할입니다. 지금 쭉 얘기했던 거 그래서 OS 펑션들이 쭉 지금 이런 것들 그래서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뭐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1장서부터 저 우리 12장 갔다가 다시 2장 오고 있는데 이런 CPU 사이클, 메인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리소스에 대한 할당서부터 스케줄링서부터 이걸 담당하는 게 OS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끝나면 되는데 개인적인 PC 같으면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버 같으면 이제 로깅이라고 해서 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Keep track of 뭐 어떤 유저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서버일수록 나중에 해킹을 당하면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를 위해서 꼭 로깅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이 또 그다음에 돈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카운팅이라고 그러죠. 로깅 그 CPU를 얼마나 사용하고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했고 이제 이런 것들의 사용량을 이제 기록을 해서 후에 그 이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러 디텍션하고 비슷한 관계가 이게 프로텍션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게 여기 쭉 나열된 그런 순서됩니다. 프로그램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이 OS 책에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지금 보다시피 뭐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공학에 대한 전 분야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OS라는 게 컴퓨터인데요. 컴퓨터를 실행하는 건데 우리 전공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다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제일 OS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은 이제 프로그램 익스큐션, 프로세스 엄청나게 프로세스에 대한 챕터가 길잖아요. 3장서부터 쭉 있는 게 다 프로세스인데 프로그램이 실행한다라는 것이 이제 CPU하고 메모리에 로드돼서 이제 CPU의 이제 코드 섹션과 이제 데이터 섹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메모리에 있는 코드 섹션과 데이터 섹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 코드를 이제 CPU로 올리면서 실행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컴퓨터니까요. 그리고 I/O 12장에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OS의 서비스입니다. OS가 제가 하는 서비스란 말이 좀 익숙치는 않은데 그냥 오히려 기능이라는 말이 더 오히려 좀 우리는 좀 더 익숙할 겁니다. OS가 제공하는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하나씩 좀 더 깊숙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CLI를 보겠습니다. Command Line Interpreter요. 우리가 사실 그 리눅스나 이런 서버를 쓰지 않으면 CLI를 쓰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일반 PC에서는 뭐 옛날에 MS-DOS라고 해서 CLI가 당연히 그때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게 이제 윈도우즈가 실행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뭐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직접 쓰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저기 그 커맨드 창이 그 일반 PC에서 윈도우즈 PC에서 일반 커맨드 창이 어디 있는지 저도 찾으려면은 뭐 요즘 뭐 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잘 쓰지 않는 게 많지만 하지만 리눅스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리눅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버는 항상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이제 그 서버 리눅스 쪽에 이제 오리엔티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쉘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쉘이라는 게 감싸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쉘. 그래서 여기 보면 쉘이라는 거는 여기 쉘의 위치를 보십시다. 커널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있는 게 쉘입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OS를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OS를 누가 감싸고 있어요? 쉘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여기도 이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저가 여기 유저라는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이 OS 커널을 접근할 때는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쉘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쉘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쉘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제 쉘 입장에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나 사람이나 사용자로부터 이 커맨드가 날라오게 이제 우리가 뭐 명령어를 어떤 명령을 내리나 하고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걸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돌려주는 이제 이게 이제 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꾸면 그러니까 위에 그 애플리케이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쉘에다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고 쉘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요청을 받아서 자기가 커널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쉘이 근데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그 내용을 좀 줄이느냐고 있던 것들이 좀 빠져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좀 혼란스럽겠습니다. 쉘에는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하는 게 있고요. 커맨드 빌트인 빌트인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네임스 오브 프로그램 이게 뭔 얘기냐면 쉘이 이렇게 명령을 받으면 원래는 이제 커널에서 요청을 받아서 커널의 결과를 받고 다시 이렇게 요청을 보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쉘이 스스로 실행을 하는 것도 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진 관계상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좀 깊숙이 들어간 것들을 좀 빼다 보니까 이게 PPT가 뭐가 빠졌는지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쉘이라는 게 뭐라고요? 유저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스스로 실행하든가 스스로 실행한다는 건 커널에 요청을 하지 않고 스스로 실행하는 것도 있어요. 좀 단순한 것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실제는 이제 OS 이 커널한테 명령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에 그 ls 같은 명령들 또는 pw 같은 명령들 이런 것들이요 커맨드라고 그러죠. 이 커맨드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그 리눅스 덱에 바이너리나 이런 유저 밑에 바이너리 디렉토리 밑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커맨드라는 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그게 이제 커맨드를 실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뭐 네임스 오브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쉘 종류가요. 근데 리눅스에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이제 선택을 이제 주기 위해서 쉘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쉘이 있어요. 물론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이제 보인 쉘의 버너게이 쉘, 요즘은 이제 배시 쉘이라고 하는 요놈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상황이고 예전에도 그렇고 C 쉘이나 콘 쉘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약간 틀린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다릅니다. 요 다른 이유는 요 아래 나오는 쉘 스크립트 또는 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확 나타나요. 우리가 단순히 커맨드 하나를 유저 입장에서요. 이렇게 라인에다가 여기 커맨드 라인에다가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에다가 인터페이스에다가 명령을 쳐서 쉘에다 명령을 내리면 결과를 받고 이게 뭐 가장 기본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 둘셋넷 계속 해야 될 일이 이제 좀 많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귀찮잖아요. 그럼 그걸 아예 프로그램을 짜고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매달 일일 날 실행을 한다든가 또 매달 무슨 뭐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실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명령들이 반복되어 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제 아주 쉘 스크립트, 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해서 이제 실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좀 더 편리합니다. 요즘은 이런 거를 별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컴퓨터에 대한 그 좀 사용도 전문성을 띄는 사람 정도 되면은 이 리눅스에서 리눅스 이제 윈도우스도 그렇지만 리눅스를 이제 주로 쓰면서 이렇게 이제 이 그 쉘에서 여러 가지 커맨드도 익숙하고 일단은 리눅스 커맨드 이제 여러분들도 뭐 LS나 BW 이런 거 이제 배웠겠습니다만 이런 커맨드를 잘 사용하는 게 이제 일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쉘을 잘 다루는 것이 이제 점점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다루느냐 하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가늠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본쉘, 본어게인 쉘에 대한 코맨드 프린트 저기도 이미 다 봤죠. 요런 거 요거 파운드나 또는 달러 이게 프롬프트죠. 프롬프트인데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건 다 알죠. 요건 이제 일반 유저들을 위한
그 프롬프트고 이 파운드는 이 그 슈퍼 유저들을 위한 이제 그 프롬프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업타임, 뭐 df, 뭐 ps, ls 이런 이제 명령어들을 내린다 이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건 정말 설명할 게 크게 없을 테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고 윈도우즈보다는 이제 리눅스 쪽에 그래서 이걸 데스크탑이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리눅스를 설치할 때는 항상 이렇게 데스크탑 버전이냐 서버 버전이냐 이것부터 좀 헷갈려요. 걔네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저도 이게 용어 이게 무슨 용어야? 그래서 데스크탑 버전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버전이 데스크탑 버전이고 뭐 유저 프렌들리라고 해서 있죠.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걸 써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 버전은 조금 전에 얘기한 CLI적으로만 쓰고 이제 데스크탑 버전이 없는 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리눅스는 그렇게 되죠. 일반 요즘 그 리눅스를 개인용이 그 클라이언트 위주로만 쓰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서버 프로그램을 주로 백엔드 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쓰잖아요. 이제 그렇다고는 해도 처음부터 그 서버 버전으로만 하면은 프로그램에 개발할 때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이제 서버 버전에서 돌리는 것이 이제 제일 흔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뭐 이런 말도 다 안 하지만 이건 항상 이제 정해진 거지만 이 애플에서는 애플 맥OS에서도 아쿠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요거는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은 우리 그 하나가 저기 회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특별한 회사에서의 자기들의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택이 없이 그냥 그 OS를 깔았으면 사용하는 게 너무 빤한데 리눅스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리눅스는 상당히 오픈돼 있고 이 앞에서 지금 여기 쉘 종류도 이렇게 여러 개 있듯이 이 리눅스에서의 데스크탑의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뭐 CD, KD, 뭐 그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많다라는 건 서로 약간씩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특징은 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잘 만들어서 사람 쓰기는 편한 것 같지만 하드웨어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놈이 있고 반대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래픽 유저 마우스 클릭 정도만 되는 놈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하면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이지만 이제 리소스를 많이 안 잡아먹으니까 이제 아주 간단한 걸 뭘 설치할 때는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쓸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리눅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 콜을 이제 하겠습니다. 시스템 콜은 여기 위치가 여기가 시스템 콜이지 않습니까? 여기 시스템 콜의 위치는 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S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결국은 OS가 제공하는 서비스, OS가 제공하는 기능, 뭐 그게 뭐예요? 프로세스 관련된 거, 파일 관련된 거, 메모리 관련된 거,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거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한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됐던 CLI가 됐던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 레벨 랭귀지 같은 C나 C++ 같은 랭귀지를 써서 접근하는 코딩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라고 하면 이걸 써야 되겠죠. 물론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회사에서 우리가 항상 시스템 콜만 쓰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이렇게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그 로우 레벨이 OS에서 직접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시스템 콜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게 거의 같은 목적이 API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거 바로 제가 API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API만큼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바뀐 그 정의가 좀 바뀌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API는요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O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원래의 API 정의입니다. 지금 시스템 콜과 거의 목적은 동일해요. 그래서 제일 흔한 API가 윈도우즈 OS 같으면 윈32 API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리눅스를 쓴다. 그럼 POSIX API, POSIX API. 그 다음에 POSIX API는 리눅스, 맥OS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제 자바 API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API들을 OS에 관한 API를 말 그대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놈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언제는 시스템 콜을 쓰고 언제는 API를 쓰느냐? 여기 이제 차이를 이게 API가 시스템 콜에 비해서 쓸 때는 이제 프로그램 포터빌리티. 그래도 API가 조금은 더 시스템 콜보다 좀 더 쉬워요. 여기 거꾸로 말하면 시스템 콜이 조금 더 복잡하고 difficult 시스템 콜이요. 시스템 콜이 API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없고 편리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일단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어려운 쪽이 시스템 콜이고 조금 사용이 편한 게 API입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고요. 요 점이 이제 제일 큰 차이가 나요. 프로그램 포터빌리티. 그러니까 API를 해서 개발한 우리가 포터빌리티는 이제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포터빌리티가 있고 소스 코드 레벨의 포터빌리티가 있어요. 바이너리 레벨에서의 포터빌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고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exe 같은 거요. 또는 리눅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실행 파일을 만들면 우리가 OS를 그걸 갖다 그대로 다른 컴퓨터로 옮겨도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우리 바이너리 포터빌리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POSIX API 예를 들어서 맥에서 실행 파일을 리눅스에 가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 그거는 100% 그렇게 장담할 수 없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 포터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소스 코드가 있으면 다시 컴파일을 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방식이 이제 소스 코드 포터빌리티라고 합니다. 어쨌든 소스 코드 포터빌리티만 해도 괜찮죠.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그냥 컴파일만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소스 코드 포터빌리티도 없다. 그러면 이제 코딩을 고쳐야 됩니다.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스템 콜에서 리눅스의 시스템 콜과 윈도우스의 시스템 콜은 서로 포터빌리티가 없어요. 비슷한 기능들이 쭉 있지만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똑같이 있지만 이런 것의 상황 호환성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제일 흔한 거 그럼 도대체 시스템 콜이 뭐냐 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하나 카피하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의 파일을 다른 파일로 카피.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옮기면 카피가 되잖아요. 또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에도 카피가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만약 프로그램을 짠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요거를 요쪽으로 이제 순서로 쭉 해서 이제 쓴 겁니다. 시스템 콜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시스템 콜을 쭉 말로 쓴 거죠. 말이라기보다 수도 시스템 콜이죠. 실제 시스템 콜도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카피하는데 카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txt 파일을 b.txt 파일 이런 식이면 두 개의 파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A에서 B로 그러면 input 파일 네임이 있어야 되고 output 파일 네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 파일을 얻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일단 통상 파일 사용하기 전에 오픈부터 하죠. 그렇죠? 오픈. 그 다음에 이거는 생성해야 되니까 create. 우리가 오픈과 create은 이제 거의 같은 용도로 씁니다만 기존에 존재하면 오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오픈할 그냥 오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크리에이트 하는데 이렇게 오픈하고 크리에이트 하면서 이제 쓸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저 OS 레벨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파일을 오픈할 때 그 하드 디스크 상에 죄송합니다. 저 OS 커널 안에 송신 버퍼, 수신 버퍼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a.txt, b.txt를 파일을 우리가 사람은 이 파일 이름에 관심이 많지만 이걸 계속 파일 이름을 쓸 건 아니고 이걸 오픈을 하고 나면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라 그러죠.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7번, 얘는 8번 이렇게 번호가 나오면 앞으로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 갖고 쓸 겁니다만 우리가 느낌으로 오는 건 이런 파일 디스크립터밖에 없긴 해요. a.txt 파일은 파일 디스크립터 7번, 얘는 b는 8번. 아니 물론 번호도 우리는 알 것도 없어요. 이거 번호를 직접 쓸 것도 아니고 어떤 변수에다 넣어서 쓸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파일을 오픈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OS 커널 메모리 안에 이런 이제 송수신 버퍼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드 디스크에다 라이트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제 12장에 그 IO 파트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OS 커널 안에 그 송신 버퍼에다 라이트 하는 게 그 거기다 카피해 놓은 게 그게 다예요. 그 거기까지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OS가 거기서 이제 읽어내서 이제 실제로 뭐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를 통해서 쭉 이제 보내는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카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걸 원샷에 A.txt 파일을 다 읽고 B로 다 원팟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도 이렇게 하려면 너무 또 이제 너무 단위가 크니까 여기 루프하고 뺑뺑 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라인이라는 게 이제 텍스트 파일이면 이제 뭐 라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바이너리 파일 같으면 이제 그 라인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그냥 1024바이트는 1024바이트 이렇게 읽고 쓰고 언제까지 그 파일이 끝날 때까지 다 하고 나면 클로즈하고 이제 그러고 끝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 시스템 콜의 순서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챗 GPT로 요만큼만 써줘도 아주 훌륭하게 코딩이 될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런 이제 요거 하나에 예를 들어서 여기 리드 있잖아요. 파일 인풋 파일을 읽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 콜이 이런 겁니다. 리드 어디서 읽어야 되겠느냐? 파일 디스크립트에서 읽어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몇 번 파일 디스크립트에서 읽어라. 요거를 읽으려면 읽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읽는다고요?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 리드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하드 디스크에서 읽었다는 건 착각이고 어떻게 돼요? 그 하드 디스크에서 읽어놓은 그 커널 그 버퍼 그 커널에 있는 그 이제 수신 버퍼죠. 수신 버퍼에서 읽어서 애플리케이션 버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버퍼는 애플리케이션 버퍼예요. 여기 버퍼 있잖아요. 그 버퍼.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리드 같은 거는 우리가 커널 버퍼에서 애플리케이션 버퍼로 버퍼 투 버퍼, 메모리 투 메모리로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 몇 바이트를 복사해라. 이게 리드예요. 하드디스크에서 읽었는데요. 누차 얘기하지만 하드디스크에서 있는 행위 자체는 OS가 하는 것이고 OS가 이제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리드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통상 사용하는 함수하고 생긴 거는 크게 차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리턴 밸류죠. 리턴 밸류라기보다는 이제 리턴하는 그 데이터 타입이죠. 밸류 데이터 타입이 더 맞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이런 시스템 콜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얘기한 임플리멘테이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개 실행 교재들을 이제 경험이 있었으면 우리가 출력하는 것에 대한 뭐 화면에 대한 프린트F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입력하는 거 키보드에 있는 거 스캔F 이게 시스템 콜은 아닙니다. 이거는 함수 우리가 스탠다드 IO 함수라고 그러죠. 스탠다드 IO 펑션이에요. 그 스탠다드 IO 펑션이 시스템 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게 제게는 없지만 우리가 이 관계에서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일단 여기에 이미 나온 게 있어요. 시스템 콜 API. 요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를 좀 더 추가하고 싶어서 이제 이걸 썼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콜은 이미 다 설명했어요. 더 추가 설명할 거 없습니다. API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 최초의 API 정의는 OS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 이게 API입니다만은 요즘 누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거 뭐 이거 너무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PI에 대해서 조금 좀 뒤에 좀 자세히 물론 OS의 범위는 좀 살짝 벗어나기도 하지만 뭐 범위가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API는 OS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제공하는 기능이지만 이게 확대가 돼서 이 아래가 OS가 아니더라도 그럼 뭐가 뭐 버추얼 머신이나 요즘은 이거보다는 더 많은 게 플랫폼, 각종 플랫폼, 뭐 구글에서 또는 뭐 네이버 이런 데서 플랫폼에서 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API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핵심은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겠지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해서 API를 사용한다는 뜻은 API를 호출해서 결과를 받는다는 뜻이지 그 호출해서 어떻게 실행하는 그 거기에 관련된 코드 실행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애플리케이션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외부의 기능을 호출하고 결과를 받는다라는 것이 API 이제 핵심이고 요거하고 비슷한 이제 뭐 이거를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찾아서 써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아래가 뭐가 됐든 간에 다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미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OS의 기능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웹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뭐 소프트웨어 전부 다 이제 API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